자, 그래서 화학 변화에는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된다.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그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이용하는 거.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 메테인이나 뷰테인. 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메테인이 도시가스의 주 원료라고 했죠. 메테인은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테인이에요. 탄소라는 친구는 되게 재밌는 친구거든. 탄소는 원자과 전자라는 게 4개가 있어. 그래서 주변에 4개의 물질하고 결합할 수가 있어. 요거 배웠죠? 통화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탄소는 어떻게 해도 결합해? 요렇게 탄소하고 수소하고만 결합한 걸 특별히 탄화수소라고 하거든요.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가 하나 있는 애, 얘를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고,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가 2개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소가 달라붙게 되겠죠? 얘가 메테인, 얘는 에테인. 3개짜리도 있어. 프로페인. 4개짜리 뷰테인.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따온 거야.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5개가 뭘까요? 펜타. 그래서 왜 롤 하니? 롤 안 해? 안 해? 다 안 해? 롤이 뭔지는 알지? 롤을 했어. 5대5로 경기를 하잖아. 나 혼자 한 텀에 저쪽 상대방 5을 다 죽였어. 펜타킬이라고 불러. 5을 한꺼번에 죽여서. 그리고 그 오각형을 펜타곤이라고 하잖아. 펜타. 6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헥사였나 그랬던 것 같아. 헥사였던 것 같고, 7은 기억 안 나고 8은 옥타. 그래서 옥타곤이라고도 하고, 그 UFC 경기를 옥타곤 경기장에서 하거든. 옥타곤이 팔각형이어서 옥타곤. 그리고 9는 노나, 10은 데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도를 붙여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은. 7은 나도 기억이 안 나. 7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 제일 많이 쓰는 게 8인 것 같아. 옥타, 옥토퍼스, 문어, 다리가 8개. 그리고 1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 음. 1옥타브는 8번째 음이라는 뜻이니까 한 옥타브 높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쓰여서 옥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해요. 메테인하고 에테인은 둘 다 뭐 이런 탄화수소 연료로 사용이 되고, 얘네 둘이 그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스의 연료고요. 프로페인은 프로판가스라고 우리가 불러. 우리 동네에선 쓰지 않는데 시골에 가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집에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의 은색 통이 집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 여기서 가스를 공급받아. 그래서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집에 전화해서 통을 교체해. 이런 식으로 하고, 뷰테인은 너희 쓰는 부탄가스 있죠? 놀러 가서 쓰는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 그게 뷰테인이 들어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렇게 조그맣게 못 만드냐면, 얘네들은 기화점이 되게 낮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팽창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 조그맣게 만들기. 근데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기화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용기로 만들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재밌는 거 얘기해주면, 전 세계에서 부탄가스 만드는 것 중에 90%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부탄가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부탄가스 터지고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 우리나라 부탄가스 터지지 않나요? 만약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셀 상황이 생기면 구멍이 팍 뚫리면서 부탄가스가 일시적으로 확 새게끔 설계가 돼 있어. 우리나라 거만 그래. 우리나라 거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나라 부탄가스예요. 90%가 다 우리나라 거를 사용한대.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 휴대용 뻔을 잘 안 써.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서 그러기도 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런 요리, 난방할 때도 주로 쓰일 거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녹이 쓰니까 그 열이 발생하는 거고, 산화되면서 발열용기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피는 거. 그리고 뭐 자동차, 배 이런 운송수단들 이것도 연료를 태우는 거죠.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거 시작했거든. 그 고유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유가 지원금을 지금 이제 신청해서 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댓글을 봤어. 아니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 굳이 줘야 돼? 이런 댓글들도 봤고 그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준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차도 안 끌고 다닐 텐데 왜 더 많이 줘?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 준다라기보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운행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의 경제 활동이 좀 둔화가 되거든.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너희들 중에도 뭐 친구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집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식당을 해. 그러면 기름값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 지출에서 기름으로 나가되는 비용이 많으면 뭔가는 좀 줄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제일 먼저 줄일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외식 비용을 줄이는 거겠지. 그런 비용들을 줄이면 경제가 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주는 지원금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선생님이 알기로는 8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져.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내가 뭐 남양주 사람이야. 그러면 남양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되게 큰 업체에서는 쓰지 못하고 조그마한 업체들 있죠. 뭐 동네 식당들에서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정책인 것 같아. 나름대로. 그래야지 이 지원금만큼 또 돌아다니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이 좀 날 거고 그 힘으로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유가인데 그러면 정말 기름값이 많이 올랐나 생각해보면 쌤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쌤이 얼마 전에 옛날 그 차계부라는 걸 썼었거든. 요즘은 그런 거 쓰지 않는데 선생님이 처음 차를 산 게 2006년인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 차를 샀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 써 있냐면 휘발유 값이 1,400원이 넘었다. 메모를 하나 해놓고 야 차 조금만 끌고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1,400원이었어. 20년 전에도. 지금 2,000원이거든. 600원밖에 안 올랐어. 근데 그 당시 짜장면 가격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올랐거든. 그럼 기름값은 생각보다 덜 오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체감상 기름값이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기름에는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에는 세금이 엄청 포함되어 있거든. 세금이 엄청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세금으로 뭐야 얘 뭐가 날라다니.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게 그 5번째 보세요. 과수원에서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냉해를 예방한대. 개화 시기 꽃이 피는 데 있잖아.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은 봄에 피거든. 근데 봄이라고 해서 날씨가 완전히 따뜻한 건 아니거든. 땅바닥은 아직 얼어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그러면 꽃이 펴야 되는데 뿌리가 얼어있으면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뿌리가 얼어있으면 얘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다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물이 날씨가 밤에는 추워지니까 봄에도 밤에 추워져가지고 막 땅이 얼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뿌려놓은 물이 얼면서 어떻게 되겠어? 기와 그 응고열을 방출하겠지? 그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뿌리는 어느 정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무가 얼어 죽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친구가 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는 농장을 좀 크게 해서 배 농장을 하거든요. 배 창고에 가본 적이 있어. 생각해보면 있잖아.
배는 언제 우리가 수확을 하지? 가을에 수확을 하거든. 우리나라는 전통의 명절이 있잖아. 추수한 다음에 그거를 나눠 먹는 추석. 근데 재밌는 건 추석 때는 배나 사과가 안 나와. 좀 늦어져야 돼. 물론 추석 때 나오는 배나 사과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추석 때 먹는 배나 사과는 약품 처리를 해서 빨리 익힌 애야. 그래서 별로 맛이 없어. 언제 게 더 맛있냐면 설에 먹는 게 더 맛있어. 설에는 완전히 익힌 거를 저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 근데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 설은 겨울인데 가을, 늦가을에 추수한 애를 겨울에 먹으면 이거 얼어버리면 어떡해. 그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얘네 농장을 갔더니 창고가 되게 커. 거의 이 건물로 치면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인데 트레이가 이렇게 잔뜩 나 있고 박스에 들어있는데 중간중간에 물 항아리들이 있더라고. 이게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뭐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그게 있는지. 이 물이 어는 거야. 이거를 난방을 할 수가 없어. 난방을 하면 얘네들이 상할 수 있잖아. 사과나 배들이.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이런 물동아리들을 갖다 놔 거기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는 거야. 얘네들이 얼면서 물을 뿜어내는, 열을 뿜어내는 거지. 그래서 사과하고 배가 유지가 될 수 있게. 수분이 많으니까. 사과는 있잖아. 사실 살짝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더 달아져. 꿀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꿀 성분이 생기거든. 꿀 사과라고 하는데 더 맛있어 그게 사과는. 그래서 추석 때 먹는 거보다 설에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커피점에서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메가커피에서 우유 안 사 먹어봤지? 그치? 우유 사 먹으면 그 우유가 그냥 우유가 아니라 스팀드 밀크라고 써 있거든. 수증기를 팍 쏴가지고 얘를 데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싱거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보다 스팀으로 데핀 거다 보니까 수증기가 뿜어져 들어가면서 물이 같이 섞이겠지 살짝.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먹는 거.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라떼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우유를 데펴주는 거. 반대되는 것들도 있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 냉찜질팩. 손이 엄청 열이 나. 몸이 뜨거워. 그러면 냉찜질팩을 딱 올려놓으면 냉찜질팩이 그 고체 물질이 녹으면서